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 법칙이 있죠. 안 배웠나? 통합과학 시간에 나오지 않나? 통합과학 시간에 나왔을 거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고, 이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괴롭힐 겁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개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물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고요. 그럼으로써 물체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운동 법칙이에요. 그냥 감으로 이렇게 쏘면 뭐 대충 저기 갈 거야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이 방향의 각도로 얼마의 속도로 포탄을 쏜다면 몇 미터 지점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 가능하게 만든 게 운동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체 운동에 관련된 법칙이고요. 세 가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관성의 법칙. 두 번째가 알짜임 가속도의 법칙. 줄여서 그냥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꼭 알짜임 가속도의 법칙이라 내가 알짜임을 굳이 강조해서 쓴 거예요. 줄여서 얘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무슨 법칙이었니?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세 법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칙이 뭐야? 다 중요해. 정답은 없어. 틀린 거 아니야. 다 중요해. 일단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두 번째 알짜임 가속도의 법칙을 식으로 나타내면 얘가 뭐냐면 이걸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내는 게 알짜임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식으로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F는 MA. 얘가 운동 방정식이에요. 시그마 F는 MA. 아시겠어요? 시그마 F 한글로 뭐라고 읽어 이거? 뭐라고 읽니? 합력, 알짜임. 이걸 알짜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짜임. 한글로. 또는 합력. 응? M 곱하기 A. M이 뭐예요? 질량. A가 좀 전에 뭐의 문자기호라고 그랬어? 가속도. 이게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알짜임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한글로 쓰면 이거예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질량과 그 물체의 현재 가속도의 곱한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짜임과 질량과 가속도 세 개의 변수 중에서 셋 중에서 두 개의 변수만 알면 나머지 하나의 변수는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거야. 질량과 가속도를 알면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알짜임을 알 수도 있고 알짜임을 알고 질량을 알고 있어. 그러면 가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관계식을 쓸 수 있다. 이게 알짜임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은 뭐냐? 알짜임 가속도의 법칙에서 시그마 F 이꼴 제로라면 이런 설정이 있다면 이런 조건이라면에 대한 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알짜임이 빵이야. 그게 관성의 법칙이야. 알짜임이 빵이면 어떤 운동의 결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빵이야. 그러면 뭐가 빵이어야 돼? 가속도 빵이어야지. 질량이 빵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야. M 자체가 빵일 수는 없으니까 알짜임이 빵일 때 물체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가속도가 제로인 운동을 해야 된다. 뭐에 있다는 얘기야? 정지에 있다? 만 생각하면 안 돼. 가속도가 빵이라는 얘기는 정지도 가속도가 빵이지만 뭐도 가속도가 빵이야. 등속 운동도 가속도가 빵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라면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든가 또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또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등속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등속도 운동.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은 그냥 이 시간에는 말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뒤에 많이 나올 테니까. 작반의 법칙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운동의 법칙의 핵심, 이 세 개의 법칙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뭐야?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니? 이 법칙이든 이 법칙이든 이 법칙이든 세 개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니? 이거야, 이거. 알짜임이 물체에 작용하냐, 작용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 운동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가속도가 빵이라는 얘기는 운동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제 있든가 아니면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된다. 만약에 힘이 작용하고 있다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 가속 운동을 해야 된다. 속도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운동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 운동 법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 중에 알짜임이란 말이야. 그 힘에 대한, 알짜의 힘에 대한 세 번째 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 힘이라는 것의 성질은 뭐냐? 힘이 도대체 뭐냐? 쌍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힘의 본질이래. 쌍으로 존재한다. 아시겠어요? 뭐냐면 힘이라는 건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에 힘을 가할 때 그 힘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야. 말장난인 것 같은데 생각해봐.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 나 힘 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 성립이 안 돼. 알겠니? 왜 성립이 안 되냐면 네가 힘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여줘봐. 증명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뭐 들겠지? 힘은 작용할 때 나타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증명이 안 돼요. 어떤 물체가 힘을 가지고 있다? 성립이 안 돼. 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A가 B에 작용할 때 나타나는 게 힘이야. 이때 A가 B에 힘을 작용하는 순간 반드시 B도 A에 힘을 작용하게 된다. 힘은 쌍으로 존재한다. 내가 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A라는 내가 만약에 벽을 밀어 반드시 동시에 벽도 나를 밀게 된다. 작용과 반작용의 힘은 쌍으로 엮여 있다. 이게 작반의 법칙이야. 아시겠어요? 일방적으로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만 존재한다. 그런 힘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힘이 있다면 그거는 힘이 가짜 힘이야. 가짜 힘. 알겠니? 그래서 작반의 법칙은 힘은 반드시 쌍으로 존재한다. 이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이때 작용힘과 반작용의 힘의 그 쌍으로 존재하는 그 힘의 관계는 반드시 어때야 돼? 힘의 크기는 어떻고? 같고 방향은 정반대 방향이다. 아시겠어요? 내가 벽을 100N의 힘으로 밀어. 그 순간 벽도 나를 얼마의 힘으로 민다는 얘기야? 100N으로 민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는 거. 그러면 작용, 반작용은 무조건 성립해야, 이 세 가지 법칙은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데 작반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모든 힘들은 A가 B를 밀어, B도 A를 밀어. 그러면 두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네. 알짜임은 얼마야? 빵이네. 모든 힘들은 그러면 알짜임은 빵이네. 이 법칙이 성립이 안 될 거 아니야. 말이 안 돼. 그지? 작용힘과 반작용의 힘이 존재하는 건 맞아요. 알짜임은 제로가 되느냐?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혜진 왜 제로가 안 되는 줄 아니? 첫 번째 수업 때 그런 얘기를 했어.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을 알짜임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작용이 다시 한번 설명해봐. 내가 벽을 밀어. 그러면 지금 이 상황, 내가 벽을 미는 그 힘은 어디에 작용하는 힘이야? 어떤 물체에? 벽에. 근데 반작용은 벽이 나를 민대. 그 힘은 어디 물체에 작용해? 나에. 그러면 작용힘과 반작용의 힘에 작용하는 그 물체가 동일 물체야? 반드시 다른 물체야. 그래서 합력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오해 많이 해요. 작용힘과 반작용의 힘은 합력이 이제 0이에요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작용하는 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를 다루게 되는 게 작반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일단은 얘 운동 방정식부터 격파해 나가야 돼. 시그마 F는 MA. 얘를 운동 방정식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책에는 시그마라는 기호를 안 쓰죠. 그냥 F는 MA라고 쓰잖아. 나는 습관적으로 시그마 F는 MA라고 써요. 왜? 그냥 F라고 F는 MA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운동방정식을 식을 쓰고 문제 푸는데 익숙해지면 굳이 이 기호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F와 시그마 F를 막 혼용해서 막 쓴다고.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봐. 이런 거야. 얘들아. 왜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습관을 시키려고 내가 노력을 시키냐면 물체가 있어. 응? 뭐 2kg이라고 치자. 얘 지금 뭘 나타내는 거야? 질량 나타내는 거예요. 킬로그램은 질량 나타내는 겁니다. 철수가 얘를 오른쪽으로 당겨. 뭐 10N의 힘으로. 아시겠죠? 민수가 얘를 당겨. 뭐 4N의 힘으로. 이렇게 당긴다고 쳐. 제일 쉬운 문제. 그리고 물체와 바닥면 사이에 마찰력도 있는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문제 잘 봤더니만 마찰력을 무시한대. 그러면 생각 안 해도 돼. 아시겠죠? 마찰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마찰을 무시한다고 쳐요. 그러면 현재 이 설정에서 이 물체는 얼마의 가속도를 갖느냐라고 질문해봐. 이제 가속도 얼마일까? F는 MA. 만약에 F는 MA.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F는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쳐. 그러면 F에다가 4N 집어넣을래? 10N 집어넣을래? 어떤 학생은 10N 얘가 세니까 10 집어넣을래요? 질량이 2kg네요?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5m/s 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왜 꼭 10N 집어넣어야 돼? 난 4N이 좋아. 4N 집어넣을래. 4N은 질량은 2kg이고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 나와야 돼? 2m/s 제곱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 이거 아니라는 얘기야. 시그마 F라고. 시그마 F. 뭐예요?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으란 얘기야? 물체,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을 하나의 힘을 집어넣으란 뜻이야. 그러면 10N과 4N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 자리에는 얼마가 들어와야 돼? 6N이 들어와야 돼. 그게 정답이야. 아시겠어요? 이 둘 다 틀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그마 F라고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6N이 합력이네. 질량은 2kg이네.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3m/s 제곱. 얘가 가속 운동을 하겠구나. 이게 답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시그마 F라고 습관화 시키고요. 나중에 이제 충분히 헷갈릴 일이 없을 때는 그냥 F는 MA 써도 되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물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야. 아시겠죠?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 질량이 얘 2kg, 얘가 3kg. 오케이? 얘네들이 용접해서 붙어 있어. 완전 딱 붙어 있다고 쳐요. 하지만 물체는 두 개야. 한 덩어리로 뭉쳐 있는데 물체는 두 개야. 이 상태에서 10N으로 당겨. 5N으로 당겨. 아시겠죠?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현재 이 상황이라면 한 덩어리인 A라고 하는 물체, A, B라는 물체는 A와 B라는 물체는 가속도가 얼마가 만들어질까? 응? A, B의 가속도를 계산해라. 얘 어떻게 운동할까? 10N과 5N이 동시에 작용해. 2kg, 3kg 용접돼서 붙어있는 물체. 그러면 일단 얘는 등속 운동해? 가속 운동을 해? 가속 운동을 해야지. 왜? R점이 빵이야? 빵이 아니야? 빵이 아니야. 그러면 일단 시그마 F는 MA에다가 집어넣자. 운동방에 집어넣어서 얘부터 계산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네. 얘 얼마야? 얼마 집어넣을래? 15니까 5N 집어넣는다고 치자. 그지? 질량 자재에 얼마 집어넣을래? 2kg 집어넣을래? 3kg 집어넣을래? 뭐 얼마 집어넣는다고? 5kg 집어넣는다고? 오케이. 5kg 집어넣는다고 치자. 가속도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돼? 이렇게 되면 1m/s 제곱이 가속도로 계산이 되어야 되겠지. 그지? 근데 왜 5kg 집어넣어야 돼?
2kg 집어넣으면 안 돼?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문제 같이 푼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치자. 자, 이래요. A 물체의 가속도를 계산해라. A 물체 가속도 계산해봐. 현재 이 상황에서 물체 A의 가속도 계산해보세요. A 물체 가속도 얼마야? 얼마? 2.5m/s 제곱? 그러면 B 물체의 가속도는 3분의 10m/s 제곱? 말이 안 되잖아. 계산은 암산으로 잘 했어. 오류 없이 한 것 같은데 종합해서 상상을 해봐. 내가 용접해서 붙어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 물체들은 어느 순간이라도 떨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겠죠. 용접해서 붙어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A나 B나 어떤 순간에도 운동의 형태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나타나야 돼. A가 빨라지면 B도 빨라져야 되고 A가 느려지면 B도 느려져야 된다는 얘기고 A의 가속도가 2가 발생한다면 B의 가속도도 2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한 덩어리니까. 근데 질문을 했잖아. 이 상황에서 A의 가속도는 얼마겠니? 2분의 5, 2.5m/s 제곱이야. B의 가속도는 얼마니? 3분의 10. 말이 안 된다고. 가속도가 다르면 안 된다고. 이해되니? 내가 뭘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물체는요, 가속도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그냥 하나의 뭐로 생각을 한다? 물체로 생각하고 본다. 지금 질문을 A의 가속도를 물어봤지만 그거 무시하고 현재 전체적인 흐름은 이 물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잖아.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나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돼. A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그거 무시해버리고 A, B 하나로 봐야 돼. 아시겠어요? A, B 하나로 봤을 때 운동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하나로 보고 운동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왜? 왜 그래야 된다고? 한 덩어리로 움직일 테니까. 물체 하나로 그냥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하나로 봤을 때 비로소 R자임이 5라는 걸 알 수가 있지. 5N. 그리고 하나로 봤기 때문에 질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5kg.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가 나야 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이해됐죠? 그러면 아직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까요? 가속도 구했잖아요? 가속도 구했잖아. 요건 뭐야? R자임이지. 요거 질량이지. 세 개. R자임, 질량, 가속도 중에서 벡터량이 누구야? 누가 벡터량이니? 힘 벡터량이지. 질량은? 질량 벡터량이라고 물어보는 것은 방향이 있니 없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질량은 방향 없어요. 가속도는 방향이 있니 없니? 있어요. 그래서 F는 MA에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요소는 힘과 가속도예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방향 매우 중요하니까 방향까지 표시해 두란 뜻이에요. 자, 봐봐. 뭔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여기 5N, 숫자로는 그냥 5라고 쓰면 되지만 머릿속에 항상 이 힘이 R자임이 어느 쪽 방향 R자임이다? 오른쪽 방향 R자임이다. 라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둬요. 그 상태에서 만들어진 가속도 있잖아? 얘도 방향이 있거든? 반드시 가속도의 방향 무조건 R자임의 방향과 일치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야. R자, 어디다가 써야 돼? 여기다가 쓰자. 운동방정식 시그마 F는 MA에서 R자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치해야 된다.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야.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은 일치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건 누구와 누구의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고? R자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 그러면 위에다가 일단은 그려. 1m/s. 이 전체가 한 덩어리로 이 방향의 1m/s 제곱의 가속 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려놔. 표시해놔. 알겠지? 여기까지 됐니?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잖아. A 물체의 가속도를 물어봤잖아. A 물체의 가속도나 B 물체의 가속도나 둘 다 이거예요. 오른쪽 방향 1m/s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혜진아,
추가 질문. 이 5뉴턴 알짜임이지. 누가 받은 알짜임이라고? 5kg짜리가 받은 알짜임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디테일하게 그러면 A라는 물체만 봤을 때 A가 이거 물어보면 또는 B가 받은 알짜임 따로 물어볼 수가 있어. A가 받은 알짜임 얼마일까? 어? 지금 이 물음은 A, B 한 덩어리로 보지 말란 얘기지. 분해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A가 받은 알짜임을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 몇 뉴턴이야? 몇 뉴턴? 오른쪽 방향 2뉴턴이야. B가 받은 알짜임? 오른쪽 방향 3뉴턴이야. 왠 줄 아니? 일단 간단하게 계산. 전체 알짜임이 5뉴턴이잖아? 그러면 2kg와 3kg로 나눴을 때 알짜임은 그 힘을 질량에 비례해서 나눠주면 돼. 알겠어요? 전체 5뉴턴 힘을 받았어. 그럼 2kg? 2뉴턴 힘 받게 됐지. 3kg? 3뉴턴 힘을 받은 거야.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야. 근데 왜 그래야만 되느냐? 꼭 그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만 풀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봐. 식이 그래. 봐봐. 내가 이렇게 쓸 거야. A가 받은 알짜임은 식으로 이렇게 쓰자. A가 받은 알짜임이라는 얘기지. 이거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운동방정식 식은 어떻게 나와야 돼?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가 나오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A의 질량이 몇 킬로야? 2kg. A의 가속도가 얼마야? 1. 따라서 얼마야? 2뉴턴. B가 받은 알짜임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러면 식은 이렇게 쓰면 되겠지. 굳이 구분해서 쓴다면 B가 받은 알짜임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계산해라. 그럼 B가 받은 알짜임이 몇 뉴턴이야? 3뉴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를 감각적으로는 전체 알짜임에서 질량으로 분해서 나눠서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잠깐 쉬자. 너무 힘들었다.